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0월 11일 날 부동산 뉴스로 이런 내용들이 떴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대량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개인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국토부가 이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누가 이렇게 내용을 제공을 해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동안 설명드리면서 이번 12월달 내년 6월달에 물량들이 상당히 나온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검증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강남권은 상당한 물량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출처는 연합뉴스 임종석 기자가 올린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27만호고요. 전국적으로 46만호 이상이지만 자진 말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 50만호라고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서울은 한 14만호가 되고요. 경기도, 인천 물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합쳐서 5만호가 좀 넘고요. 뭐 전체적으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뭐 강서구, 마포구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량들이 있냐? 이번에 이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아파트 이제 완전 폐지가 됐죠. 8년 지나면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지금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게 임대사업자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기본적 베이스에 깔리면서 플러스 자진 말소가 있는 거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습니다. 시도별 등록 임대 자동 말소 누적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 박상현 의원이 제공했는데, 제가 저기 나와 있던 인터넷으로 뉴스에 보면은 조금 흐릿하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서울 주택 말소 해제는 자 연말까지 지금 8월 지나서 9월달, 10월달에 그렇게 거래된 게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공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2,000호 좀 넣습니다. 근데 여기도 해제되고도 아직 연말까지 해드릴 게 2만호가 남았습니다. 서울권요.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어요. 왜? 그분들이 늦게 했기 때문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요. 경기도도 이렇게 되고요. 인천도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이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머니투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2022년 12월 22년, 2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적은 156만 9천호인데요. 렌트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국토부 이제 김현미 장관이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임대사업자가 3만 명이 신규 등록을 했는데 등록 임대주택은 6만 2천호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아파트를 거기 기준으로 보면 25.8%라고 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이걸로 기준으로 제가 가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강남 4구가 아까 말씀드린 5만호가 넘었어요. 등록 말소되는 게. 그러면 그게 약 계산하게 보면은 오늘 연말까지 총입니다. 그러면 이번 년에 13,700호가 아파트 강남 4구 물량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에 요즘 9월달, 10월달 거래된 거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나왔던 그 뉴스에서 옆에 하나 더 타격적인 온 게, 이 얘기가 거의 맞을 겁니다. 자, 임차인이 이제 거기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만기 되면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한 번 더 사용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이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고 만약 다 주택자면서 서울권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년 안에 매도를 해야지 이제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손님이 없는데 매수자가 금액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7월 28일 이후에 하면서 두 달 동안 얘기가 있었잖아요. 9월 29일부터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못해도 20% 넘게 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사시려는 분한테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라.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7월 10일 날 요겁니다. 아파트 신규 등록 임대사업 폐지입니다. 이제 아예 안 됩니다. 단기 4년도 이제 장기 전환도 안 돼요.
자, 7월 10일 전과 후가 완전 틀리죠. 이 등록 임대 사업자 하는 얘기. 그건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말소되고요. 2분의 1 지나면 자동 말소하더라도 세금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진 말소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 5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13,700원이지만 이것보다 좀 늘어날 수 있다. 한 15,000원도 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거래가 축소되는 이유,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10월 12일 날짜로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하는 거기 그 세력들은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 법인, 이제 부동산 법인 거의 철퇴를 맞았죠. 그리고 투기 세력입니다. 단타 세력도 완전히 맞았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려는 사람은 실수요자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로. 실수요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요자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인내를 하고 기다린다면 더 좋은 주택을 원하는 가격이 얻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세금 혜택도 이제 없어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 10년 했으면 70% 된 게 8년 되면 자동 말소되잖아요. 그리고 일부 세금 조세특례법 137조인가 어디 보면은 어디 일부 조항이 있어가지고 10년 되면 거기 농특세만 내면 돼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뛰쳐나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요건 좀 문제는 좀 있었죠.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 맞은 겁니다. 부동산 법인 같은 건 내년 1월 달부터 양도세가 중과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종부세가 엄청 폭파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유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거 10월 12일 날짜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될까?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관장에 제가 내용을 안 넣었는데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9월달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일단은 추석 낀 달은 좀 유축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래됐던 거를 한번 보시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잘못됐다는 거, 패닉바잉 얘기 들어보셨죠? 패닉바잉. 그리고 뭐 지금 못 사면 뭐 지금 못 산다는 내용들, 30대 영끌 얘기 나왔죠. 즉 그분들이 지금 팔았던 걸 여기서 많이 소외됐다는 내용들이 나중에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팔고 그때 다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식 그랬죠. 거기 동학개미 있잖아요. 그분들이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금리 시장에서. 다 주식시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동산은 공공재개발 인기가 많잖아요. 공공재개발이나 뭐 일반 재개발 돈 있으신 분들은 그 외에 이제 상가 이런 쪽으로 간 거죠. 자, 10월달 보십시오. 강남 4구가 이렇게 폭파됐습니다. 216 송파 빵입니다. 투자가 완전히 유축이 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하는 세력들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왜? 다주택되니까 있으면 더 늘어나잖아요. 세금 많이 나오죠. 취득세 이제도 많이 나오죠. 그 종부세도 많이 나오죠. 이러니 살 수가 있나요? 당연히 거래가 유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일부분 사람한테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는 뭐 70몇 프로까지 왔지만은 더 올라가야 돼요. 외국하고 틀립니다. 근데 그거에 비춰서 단독주택은 다른 주택이 예전에도 계속 설명드리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있는 자만이 더 세금 혜택을 보는 게 우리나라 공시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 말고 밑에 있는 단독주택, 그 고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올라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세금 혜택 보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겁니다. 요거. 이 거래량 보면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그리고 세금 폭탄. 그럼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2월 달에도 나오고 내년 6월 전에 나온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 그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내질 않으니까 거래 지수와 거래량만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거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이 그 자료를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년 12월 말까, 이번 12월 말까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주택 중에 하나가 일반 주택은 먼저 하나 팔아야 돼요. 팔으신 분들은 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부동산 법인은 그 과표가 워낙 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산과세 맞으면 더 대량으로 맞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팔았으면 내년 6월 전까지 팔 확률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요. 연차로 나눠서 매도해야 되니까요. 부동산 법인 내년에 양도세율이 인상되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물건들이 이번에 팔 거다. 근데 지금 매수자가 없으니까 힘들 거예요. 거래 금액을 낮추기 쉽지 않고 더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매수자는 더 낮추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가 상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접근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그래서 이번 년에 거래가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주기간 2년 되는 고가주택도 나옵니다. 자, 9억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장특이 원래 80%가 10년 보호, 2년 거주 10년 보유되면 80%인데 내년부터는 거주 요건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나는 거주를 2년 이상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물건들인데 지금 원하는 금액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요. 이런 부분에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도. 왜냐면 9억 이상 나머지에서 이제 장특 80% 공제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내년 6월 1일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인 사람들이 팔아야 되고요. 합산과세 작년에 팔았던 사람 이번 년에 그리고 분양권 내년 6월 1일부터는 70에서 60% 세금 나오죠. 분양권은 전국 똑같습니다. 조정대상이 이번에 50%인데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조정 10%가 20% 되고 3주택은 20에서 30% 되죠.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고세 구간이 높아지잖아요. 등록 임대사업자 1년 안에 매도해야 됩니다. 중과세가 안 되려면 세금 혜택 받으려면 부동산 법인은 내년 6월 지나면은 6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폭탄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단기 투자 하신 분들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이것도 세금 늘어났죠. 지금 거래가 급감된 상황에서 내년 6월 전까지는 세금 폭탄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녀한테 증여도 못합니다. 그 전에 증여했으면 다 증여했어요. 그게 거래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6, 7월에서. 증여취득세가 이제 12%잖아요. 최대가. 그렇기 때문에 증여도 하기 더 힘들어요. 10억짜리 증여했더니 1억 2천 세금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청약,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기 때문에 청약으로 하시라고 했죠. 그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되면 수도권 127만원 공급하기 때문에 추첨이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라. 그게 안 되면 공공재개발로 가라. 공공재개발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뉴타운을 가던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난 꼭 아파트를 살 거야. 그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매수 가격이 나온다 하면 12월 달에 매수하셔도 되고. 왜냐면 너무 급하게 파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금액을 딱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이면 나는 원 없이 사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안 떨어졌어? 내년 6월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십니다. 기다린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이번 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강남 사구가 이렇게 물량들이 거래가 안 되고 물량들이 임대사업자 나왔던 물건들이 폐지되는 게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다. 1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물건. 그리고 거주주택은 5년이니까 큰 문제,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비과세 5년 안에 팔면 돼. 거기 말고 보통 다주택자분들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물건들을. 그게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원하시는 강남 사구도 들어가시고 그 외 지역 마포나 강서구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나왔던 민주당 의원 나왔던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시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